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엔캠. 자, 오늘 지금 이 새벽부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2만 2천 원까지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부분도 급락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덜 빠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날은 급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의 30만 원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도 될 상황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엔캠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만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과 블록딜 이슈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자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엔캠의 오정강 씨가 만든 아트라스 8000을 이용해서 이 광무와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이 둘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 해법이 존재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부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짜 안교수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여러분들 힘내라는 뜻으로 스스로에게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반드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지금 과정,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뭐죠? 맞아요. 뒤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에 지금 최근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죠? 네? 전환사채죠. 사실 근데 전환사채는 이때도 있었고요. 그죠?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고 요 부분에서 우선주라는 부분을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더 폭락시킬 수 있어요라는 위협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은 컨버터블 본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통 싼 가격에서 맞아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짜리 바로 바꿔서 때린다는 게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합당한 근거로 주가는 올라와 있었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합당한 근거로 주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액이라는 부분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에요. 이 리튬이온을 맞아요. 이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액이라는 거예요. 충전과 방전이 잘 돼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전액에 대한 중요성,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결국 무엇입니까? 전액이라는 부분은 중국이 1등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은 맞다. 근데 사실 이 MSCI 5월 15일에 있었던 이 편입 이후에 주가의 급락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럽게 시장에서 우려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도래하는 물량들 중에서 11회차의 전환사채와 그리고 12회차의 전환사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13회차의 전환사채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이미 해소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점검하는 게 가장 지금 최종적인 전략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자, 그러면 전자공시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시 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냐면요. 자, 엔캠이라고 한번 우리가 쳐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리다 보면 11회차, 12회차의 전환사채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때 전환될 때 어떤 표현을 하죠? 자, 6월 19일 이미 지난 거죠. 이때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96만 9,903주예요. 그죠? 그리고 11회차의 전환사채는 2,754주예요. 이걸 이미 전환해서 바꿔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96만 9,903주 중에서
실제로 이게 블럭들이 처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사 이따 보여드릴 텐데 27만 원의 블럭딜로 처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블럭딜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장내 매도가 일어났다는 게 이 이유라는 거예요. 잘 보게 되면 자 969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969. 자 969인데 최근에 나왔던 이 이슈를 가만히 보게 되면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8%에서 5%까지 지분을 줄였는데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8%에서 5%로 줄였다. 969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 땡겨서 볼까요? 자, 요 부분 969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49만 1,166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수량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겁니까? 96만 주 중에서 50만 주 정도 빼면 46만 주를 아직 팔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46만 주는 팔질 않았다. 아직 나올 물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슈를 등장시켜야 되냐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이 전환사채라는 오버행 이슈는 없을까? 그게 있을 거예요. 자, 쭉 해서 내리다 보면 12회차의 전환사채가 아닌 13회차의 전환사채가 70만 주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7월 7일 날 오버행 이슈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벤트 자체를 따졌을 때 보통 전환사채는 어떤 이슈가 있다? 두 거래일 이전에 권리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7월 7일이라고 가정한다면 7월 5일이 되겠네요. 뭐 연휴 중간에 계산 안 해봤는데 결국은 당분간 주가가 완전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면 좀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미리 말해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라이브 채널 운영을 해봤더니 질의응답도 많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때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드리면서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30 얼마? 3만 원을 정확히 넘지 않고 끝나고 36만 2천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됩니다. 그러면 주가의 하락은 동반할 겁니다. 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 우선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선주, 전환 우선주는 분명히 허수입니다. 주가의 급등을 이끌 겁니다. 라고 해서 도와드렸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CB, 컨버터블 본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니까. 5월 15일까지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와이어트 그룹과 CB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거니까 경각심을 알립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했던 행동은 뭡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 주가는 오를 수 없다. 왜 그러죠? 맞아요.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중앙첨단 소재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왜? 700원짜리 전환사채를 얘네들은 팔아 제끼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의도는 이 싼값의 700원짜리를 가장 비싸게 팔고 실제로 이 블럭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받아준 거죠. 받아주고 때려버린 거죠. 근데 지금 49만 주 수량을 다 때려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자,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들 해법이 있으면 해법을 따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법이 있으면 해법을 사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빠지는 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있게 밀어낼 수 있어요? 힘있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한번 단발적으로라도 24% 정도 반등이니까 여기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밀어넣을 수 있는가? 단발적으로라도 밀어넣을 수 있는가? 규칙을 가진 종목이면 규칙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니까 자, 한번 영상 한번 가볍게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 거부터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만 볼 텐데 제가 이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부분을 처음 시작을 제가 괜히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다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자, 이때자 영상입니다. 이때자 영상. 자, 20 얼마죠? 이때가 가격이 66,000원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자, 돌이켜 보면 사실 이때가 그립죠. 이때가 그립죠.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첨단 소재도. 자, 얘네들 작전의 시나리오는 이미 그렸던 건 2년 전부터 시나리오가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중앙첨단 소재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요 부분에서 쫙,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광무 이 시나리오 역시나 똑같이,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엔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답형 듣고 싶으세요? 못 올라요. 그럼 급락 나와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 노. 근데 시점. 자, 깔끔하게 말씀드리는데 못 오른다, 빠진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서 5월 6일부터 있던 시나리오 전부 다 일러드렸거든요. 이때?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냥 영상으로 좀 풀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못 올라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 블럭딜. 자, 이게 일주일 전에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엔캠 주식 1900억치 블럭딜을 한다. 사모펀드 매물 나온다. 19일 절한사채 물량도 출회된다. 결국은 뭐냐면 잘 보게 되면 이거 아주 웃기는 내용. 2천억 정도의 27만 500원에 받아간 게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언제자로 나와 있죠? 17일 장 열리길 전에 매매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때린 다음에야 이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등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잘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엔캠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쉬운 종목 아니에요. 오전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전 세력들 다 몰려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팔았던 날짜를 얘네들은 기록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세부 내용을 딱 공시하죠. 자,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언제 팔아요? 17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계속 팔아요. 그죠? 전환하고 나서 팔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들이 지금 블럭딜을 한 겁니까? 전환사채를 전환하고 블럭딜 하겠습니다. 뻥치고 17일부터 장내 매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은 26만 7천원, 26만 8천원? 결국은 이들은 뭐예요? 수익 내는 투자는 어디서부터 했다? 예. 요거 빼고는 손실 보고 팔았다는 거 아닌가? 그죠? 큰 물량들은 위에서 정리하면서 나머지 주가를 누르고 있죠? 왜 주가를 누르고 있을까? 7월 7일 보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7월 7일 날 있을 마지막 사채 물량.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자, 좀 어렵죠. 어려운 종목이니까 이따 자료 좀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첨부해 드릴 거예요. 이 중앙 첨단 소재는 700원짜리예요. 이것도 또 다시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종목이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경각심을 날 때도 어렵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종목이니까. 12회차, 13회차의 전환사채를 얘네들은 전환합니다. 7월 16일과 7월 16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는 상장이에요. 상장. 근데 전환되는 날짜를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여기 분기보고서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특수한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남은 물량이 7월 7일이라고 했어요. 7월 7일 엔캠은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종목 아닙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이걸? 자, 작전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얘네들 2년 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라서 2023년 7월 7일 날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다고. 중앙 첨단 소재가 670만 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엔캠도 역시나 70만 주가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7월 7일. 둘 똑같죠? 중앙 첨단 소재는 누구 거예요? 엔캠의
최대 주주인 아트라스 8000 오전 강의 거예요. 그놈이라고. 결국 뭐냐면 무지하게 먹었던 이 애들 그죠? 이 애들이 블럭대를 받아갑니다라고 했다가 결국 뭐다? 안 받아간다고. 그리고 그냥 전환사채 전환 주식으로 전환해서 때려버린 거라고. 완전 작전이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얘네들 양껏 먹게 해주고 최대한 낮은 가격에 야 나중에 밑으로 받쳐서 들어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요 부분에 밀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뒤로 갑니다.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쭉 회귀하면서 요 부분에서 제가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했습니다. 왜? 여기서 달라다 붙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를 알고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밀어 넣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는 때리라고 했어요. 그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전략은 여러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화이팅이라고 하세요.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료집도 첨부해드릴 거니까. 자 이때자인데 22만원대입니다. 22만원대가 언제죠? 이때죠? 이때입니다. 자, 이때 제가 받아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작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뭘까? 잘난 척 하려고? 아니요. 이걸 인지하고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도와드릴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저라고 뭐 시간 남아서 이 짓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답형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에 보통 주잖아. 훈주예요.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오른다. 그죠? 삼성 SDI 막물까지 왔다. 자, 이때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이때자 아닙니까? 이때자 3월 27일 날 삼성 SDI 대형주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 요 부분이죠. 막물까지 왔다. 왜? 삼성 SDI의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이 싫어한다.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낸다 해서 주가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이 삼성 SDI는 전해액 사업을 매각해요. 그 매각한 걸 오정강이가 받아먹어서 만든 회사가 엔캠이거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이제는 받아내세요. 이 역발상의 투자까지도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 부분에 경각심을 알렸죠. 뭐라고? 오전 강의가 조심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전자공시사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셔야 여러분들 이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보게 되면 4월 15일 날짜에 급락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12%까지. 근데 중요한 건 공시는 4월 8일 한다고. 자, 타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때 쭉 올라가 보게 되면 4월 15일 날짜에 공신 나와요. 뭐라고? 오전 강의는 전환사채를 바꿔서 지분을 늘렸다. 근데 와이어트 그룹이 36만 주를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위협을 줍니다. 위협을 줘요. 실제로 행사하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와이트 그룹 팔아도 된다 안 된다? 팔아도 돼. 오전 강의는 티나지만 얘네들은 티가 안 난다고. 근데 이 날짜에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날짜에 공시하면서 급락을 이끌어내죠. 여기서 경각심을 알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자 오전 강의는 경각심을 알립니다. 경고를 알립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때 누가 들어왔다? 어떤 유사 투자자분이 들어왔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자 땡겨서 볼게요. 33만 9,500원일 때죠. 33만 9,500원일 때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기호습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자, 경각심을 알렸죠. 근데 저 경각심을 알리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4월 4일 오후 12시 43분에 미리부터 경고 사인을 날렸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자, 특정한 세력들이 자, 이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죠? 다시 한 번 더 기회입니다. 올랐는데 너무 급하다. 사채 물량 이하를 끄집어냅니다. 사채 물량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아니죠. 되려 지금 사채 물량들은 변환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활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가의 조정을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서 도와드렸는데 쭉 갔다가 때려버리죠. 결국은 와이어트 그룹 오전 강의가 주식은 팔지 않음에도 의해서 위협을 하잖아요. 전환되는 공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이 생겼는가. 그러면 4월 4일 날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보면서 최종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 첨부해 드릴게요. 자, 인캠 한 4월 4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실제로 그러하였는가? 자, 10일 기준으로 봅시다. 자, 4월 4일 날 보게 되면 실제로 이 기사화를 시키면서 실제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21만 주, 8만 4천 주. 결국 뭡니까? 제가 일러드렸던 그달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어가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는 다시 이 부분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7월 7일이라는 날짜에 반드시 그 전 이 거래일 전에만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고. 소폭의 반등이라도 주면서 이런 반등에 무게를 둘 수도 있어야 된다고. 자, 전략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어려운 과정이에요. 자, 펀드 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했는데 나이를 뒷구녕으로 먹은 거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 나쁜 종목 아닙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과 중앙첨단 소재 광물을 이용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블럭딜을 이용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어요. 49만 주 7월 7일 날 있을 몇 주? 70만 주. 이 부분.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연구소. 자,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연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엔캠.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도 보내드릴 거고 지금까지 보여드릴 거 전부 다 라이브 채널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시간적인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바로 들어오세요. 아침에 제가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 자료까지도 첨부해 드릴게요. 엔캠 6, 7월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이용한 가격 전략 시나리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일단은 비공개 IR을 통해서 오전 강의는 분명히 이번에 IR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아나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뭐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급락 나와서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잘하고 여기까지만 잘해도 돼요. 여기까지 못해도 된다고. 근데 끝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사실 산업군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라.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해보길 바란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이거 잘했다고. 왜?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을 봐라. 업종을 봐라. 좋아. 전해익 사업부. 좋아. 2차전지 중에서 다 빠그러지는데 전해익 관련주들은 그래도 버티는 구간이고 올랐다고. 근데 전해익을 다루는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로스 어때요? 이 논란을 피해가는 이 구간에서는 되려? 맞아요.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광무, 그 다음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목을 일러드렸죠? 백광산업 라이브 채널에서 같은 리튬이온 전액의 중요한 핵심 소재, 이게 바로 산업을 아는 플레이어라는 거야. 혼자만 움직이는 거에 몰빵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삼박자의 투자라는 게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자, 참여 또는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이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결국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손실 중인 분들, 엔캠의 주주 여러분들도 힘드실 겁니다. 다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눈을 길러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전을 거는 종목이면 작전주 머리 위에서 급등주는 급등주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로젝트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고 이면에 있는 사실에 집중하자는 건데, 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1억을 만들 것인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